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주일 만에 왔죠. 네, 일주일 만에. 하지만 오늘도 퍼스트로기 공동대표님은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어느덧 8월 중순일 텐데 네. 휴가 안 가세요? 일찌감치 다녀왔습니다. 그러세요? 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영국과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윈블던 보고 오셨구나. 네, 그렇죠. 윈블던을 보기 위해 영국을 간 거죠. 그래요? 스페인은 그럼 곁다리인가요? 영국은 다녀와 봐서 윈블던이 끝나고 나면 특별히 영국에 더 있을 건 없는데 안 가본 나라를 한번 가서 가우디도 보고 너무 좋다. 네, 그럴 가우디 필요가 좋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좀 한 가지 더 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나요? 아니요. 제이지와 비욘세의 콘서트를 봐야만 했는데 네, 네. 못 보셨어요? 바르셀로나에서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가우디도 보고 제이지와 그렇죠. 비욘세도 그럼요. 볼 겸 스페인 가면 일정이 잘 맞겠더라고요. 그건 볼만하죠. 그래서 맞췄습니다. 그렇죠. 그 다 보고 오신 거예요? 네. 일정에 있는 것들은? 네. 역시 컨텐츠 산업에서 일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그러게요. 놓치진 않아요? 네. 너무 그러면 짧게 윈블던에 대한 네. 후기 후기. 어땠던가요? 윈블던. 윈블던 행사. 저기 롤랑 가로스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저희가 본 네. 남자 여자 선수가 우승했다. 카피라이터세요. 네, 역시. 저희는 32강을 봤는데 네, 그 네. 선수들이 우승을 한 거는 아주 운 좋게도 그 어마어마하네요. 경기를 네. 보게 된 것 인생 같아요. 경기. 예. 인생 경기. 네. 좋다. 좋네요. 부럽다. 오늘 이제 에피소드 8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에 그 가오겔이라고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 감독이 잘렸어요. 왜요? 그 한 10년 전에 트윗한 게 있는데, 1년 전 트윗한 거 10년 전에 그 소아 성애자 관련된 트윗을 하나 남긴 게 있는데, 그걸로 빌미로 이제 잘렸더라고요. 네. 최근에 미투나 이런 것들의 흐름을 보면 그 트위터 하나로 잘렸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워낙 예민한 이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어쨌든 일종의 범죄에 가까운 걸 수 있어서 꿈과 희망을 주는 가오겔의 감독이 그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10년 전에 우리 남겼다는 구루트가, 건 그쵸. 구루트가 나와야 되는. 그럼요. 청소년에 있는 구루트. 그쵸.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실질적으로 이쪽 일 하시면서 거의 디지털 소셜미디어는 전혀 안 하신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PR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계정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서. 네, 네. 혹시 퍼스트룩의 그런 어떤 가이드가 있을까요? 이제 SNS를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 뭐 저희가 저희의 개인적인 일상이나 이런 것들,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일을 하면서는 많이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그걸 네. 굳이 SNS까지 남기면서 하는 건 이제 개인적인 성향의 출발도 있지만 네. 이제 영화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저희는 필수적으로 감독님, 예를 들면 배우들, 유명인들과도 공인과도 같이 계속 일을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과 개인의 삶을 조금씩 그 구분을 못 하다 보면 SNS를 네. 하는 게 생각지 못한 어떤 다른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화라는 것에 오히려 가까울수록 SNS를 조금 멀리하는 게 영화라는 컨텐츠에 한해서는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죠. 그 영화라는 그 컨텐츠 자체가 너무 개인적인 것도 많고 그 코멘트 달기도 되게 쉽고 비판하기도 너무 쉬운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PR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런 개인 계정인데 그 조금 흔적이 남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의외로 영화는 많은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들이요? 어떤 비밀이라고 비밀이 더 하냐면 듣고 싶다. 뭐 그런 네. 사적인 비밀이라보다는 네. 지금 나가지 말아야 될 타이밍에 콘텐츠들이 있어요. 엠바고 같은 거구나. 네, 저희 그쵸. 내부적으로는 네네. 이 영화의 예고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작업하고 있지만 네네. 그 예고편이 정확하게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나가야죠. 그래야죠. 전략된 네, 어떤 맞아요. 전략 하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는 보관하고 있고 사진 이 영화를 사실 일반 관객들보다 훨씬 더 먼저 보잖아요. 네네. 편집본이라는 걸 통해서 영화를 또 먼저 보기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어요. 스포라든가 영화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잘못 전달하는 건 되게 이 직업을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를 들면 저희는 철저하게 어쨌든 영화라는 건 또 경쟁을 하잖아요. 시장 네네네. 안에서 네네. 매주 두세 편 이상의 영화가 항상 개봉을 하고 그렇죠. 누군가는 1등을 하고 실화네요. 누구는 1등을 못하는
경쟁을 하는 네네네. 이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네. 보안에 대한 유지가 또 되게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영화든 다른 영화든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SNS나 이런 쪽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도덕으로서는 되게 중요한 것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영화의 뒷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발설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그 외에 기타 개인적인 뭐 먹방이라든가 즐거운 이야기에 대해서는 네, 네, 네. 저는 전혀 터치는 하지 않아요. 네. 이제 다만 거기에서 저희 둘 다 SNS를 하지 않는 건 뭐 저는 네. 이렇게 개인 먹방을 올리고 하는 걸 개인적으로 썩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것뿐이지 네. 그런 겁니다. 취향이죠, 취향. 네. 그럼요. 개인의 그쵸. 취향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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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제가 2010년도부터 12년도 국내 5대 대기업들 전체 그 디지털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거는 이미 국내에선 우리 기업에 대해서 뭐 비밀이나 비공개 내용들 그리고 회사를 비난하거나 하는 내용들을 이미 다 모니터링하면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 가장 큰 기업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기업들은 뭐 안 좋은 얘기나 네. 비공개 내용 했을 때 네. 감봉 조치 및 직권 해제 다 모든 조항이 HR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약간 순환이긴 했지만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그쵸. 그런 디지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심각하게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터치를 하지 않을 뿐이지 네.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 그쵸. 네,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직원들의 SNS를 모니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SNS 안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의 맹점이네요. 예. 그렇지만 네. 이제 저희는 그런 플랫폼들을 마케팅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거나 그쵸. 고심을 하죠. 네. 또 그런 방법을 내기도 하고요. 네, 네, 다만 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게 조금 약간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영화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 저희가 또 해야 되는 업무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그쵸. 네. 영화라는 건 사람과도 같아서 되게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일어나기도 예, 하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영화이다 보니까 아까 가오갤처럼 감독님이 10년 전에 그런 일을 걸린 사람이 네, 될 네.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뭐 스캔들이 터지기도 하고요. 네. 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기도 진짜 하고 스캔들 사고.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발생하면 그것이 개봉을 앞둔 영화한테는 어쨌든 영향을 주거든요. 치명타겠죠. 네. 네.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매니지먼트 할지에 대해서도 되게 미리 준비하거나 고민하거나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SNS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네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볼 때 네네. 저기서 어떠한 실수나 리스크가 그렇겠네요.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생각났는데 어떤 이제 프로젝트 이제 영화가 개봉해야 될 게 이제 프로젝트가 생기면 보통 얼마 전부터 이거를 준비를 보통 하시나요? 이제 영화가 캐스팅이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고 처음 하는 것들이 감독님이 세팅이 되고 배우 캐스팅을 하죠.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언론에 이 영화가 이런 배우가 캐스팅이 되었다라고 그럼 아직 영화가 보도 자료가 만들어지지 그럼요. 않았을 때부터 시작한 그쵸. 인발부가 되시는 거예요. 기획 단계에서 인발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런 영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네, 했을 네, 때 인발부가 네.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보통은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제 1고, 2고, 3고, 그리고 이제 완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시나리오가 완고가 되기 전에 예를 들면 캐스팅고로 캐스팅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언론에 대한 저희가 이제 언론에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네네. 혹은 캐스팅 기사가 공식 보도자료 전에 세워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네. 다양한 이제 언론의 응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그때 셋업이 되죠, 저희가. 쉽게 생각하시면 네. 사실 영화에 대한 관객들이 네. 접하는 모든 정보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게 PR에 대한 것이든 온라인에 대한 네. 것이든 뭐 TV 방송을 통해 보시는 것이든 네, 네. 극장에서 보시는 것이든 그 모든 정보는 저희를 한 번은 다 거쳐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자료나 정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게 그럼 네네. 다 거쳐서 네, 나오는 저희가 거네요? 없으면 아무것도 정보는 나가지는 않아요. 우선은. 마케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마케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감독님이 뭐 어떤 기자분과 얘기하다가 뭐 캐스팅해야 되는 얘기를 해서 기사가 나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네. 일반 관객분들이 접하는 모든 정보는 저희 마케터를 다 통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플랜 안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 그쵸. 이제 요리 예. 땅 시점부터 그쵸. 같이 패키지처럼 같이 가는 네네.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도 하나 궁금했어요. 이 영화가 릴리즈 되고 나서도 계속 그 관객분들 반응을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전략 방향이 뭐 크게 수정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관객의 반응보다는 사실 영화 마케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저희는 완성된 영화로 마케팅의 전략을 짜지 그렇죠. 못해요. 그러니까. 글로 된 시나리오를 보고 마케팅의 전략을 짜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영화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또 찍히는 영화는 시나리오를 볼 때는 코미디라고 생각했지만 스릴러가 강하지 않고라고 네. 생각했는데 굉장히 스릴러가 강한 영화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마케팅 전략을 짜고 영화가 완성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관객들보다 먼저 편집본을 보거든요. 영화 완성된 영화를 보고 마케팅의 전략을 변경을 하는 수정하고. 경우는 있죠. 하지만 이제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전략을 저희가 바꾼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마케팅을 고심해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보면 관객들은 과연 어떤 피드백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래서 면밀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관객의 반응을 생각지도 못했어. 이 영화 이렇게 재미없게 볼 줄은 몰랐네라는 반응이 나오지 않게끔 않도록.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계속해서 분석하고 고민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구나. 예전과 다르게 영화 마케팅이 더 이상 영화 자체의 컨텐츠와 마케팅이 거리감이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와 굉장히 다른 마케팅을 하진 않아요. 거짓말을 한다거나 과장된 마케팅을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지금 SNS가 발달한 시대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마케팅의 간극을 좁히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한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예민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일 예로 제가 2012년도인가 그 트위터 빅데이터 팀이랑 같이 일을 할 때 그때 CGV 쪽이랑 ENM에서 네. 영화가 이제 한참 이제 릴리즈 되고 있는 시점에서 트위터에서 영화 관련돼서 언급된 대화량이랑 실제형이랑 마케팅 프로모션이랑 어떻게 연계해서 프로모션 네네. 할지에 대해서 의뢰를 봐가지고 리포팅하고 전략을 세웠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이터들도 계속 참고를 하시나요? 영화 마케팅 하실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예고편을 릴리즈 했을 때 그 네. 예고편에 대한 SNS에서의 정성 반응, 네. 어떤 단어들, 네. 어떤 피드백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참고를 하면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선제라고 하거든요. 선제요. 예고편과 포스터. 예, 이제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그 각 마케팅 그 카테고리별로 네네. 쓰는 용어들이 그쵸. 있는데 같은 마케팅을 하고 그쵸. 있는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원고, 투고. 그러니까. 맞아요. 난 예. 이런 게 너무 재밌어. 그쵸. 이것만 모아서 시나리오 한번 1고, 2고, 방송이 될것 3고 이런 같아. 것도 있고 이제 저희 전문 용어 중에 그쵸. 고스톱. 선제. 고스톱. 선제라고 아니라고요? 하면 영화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제라고 하는데 선제. 이제 그 선제가 릴리즈 되었을 때 네. 과연 관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과거에는 예를 들면 좀 포털 사이트 중심 네. 혹은 극장에서의 어떤 조사로서 그런 이제 피드백들을 받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SNS 상에서 네. 어떤 버즈가 어떤 키워드로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버즈가 없는가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는가 이제 네. 그런 데서 어떤 리스크도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생각지 못한 어떤 배우에 대한 부정적인 버즈가 계속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잠재적으로 좀 더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을 좀 더 유의 깊게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지만 관객의 반응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그렇죠. 관객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고 하면 영화랑 또 너무나 떨어지는 의미가 게 달라지니까요. 되어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의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객의 반응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지만 거기에 따라서 마케팅 자체를 너무 좌지우지할 수는 또 없게 되는 거죠. 마케팅의 방향은 철저하게 이제 영화에 맞춰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진짜 영화 마케팅은 제가 하는 그 디지털 마케팅 쪽보다 훨씬 더 고수인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 네, 더 깊고 일단은 포괄하는 영역 자체도 굉장히 넓고 우리 이제 디지털 마케팅 하는 사람 중에 범접할 수 없는 카테고리 몇 가지 군이 있어요. 뭐예요? 영화 마케팅이랑 병원 마케팅이랑 그리고 패션 쪽. 패션 쪽. 그렇죠. 세 카테고리는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B2B나 B2C 하는 카테고리 중에서는 더 이상 터치 못하는 군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랑 저희 쪽에서 뭐 10년 이상 경력 굵은 사람들이 맞닿았을 때는 전혀 대화를 못하는 수가 없어. 다르니까. 그렇죠. 영화 쪽에도 영화 전문 디지털 마케팅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말씀하신 고수와 하수에는 아니죠. 차이는 아니고 그죠. 저희도 하수인데 아니야. 조금 더 집중하는 네. 그러니까 그쵸. 영화를 통해서 이게 영화가 좀 특이한 거는 영화의 어떤 역사나 그쵸. 영화만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알지 못하면 이게 좀 어려움이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력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거를 아무리 잘해도 영화에 오신다고 해서 그거를 갑자기 잘할 수는 없는 맞아요. 거더라고요. 네, 그렇죠. 영화를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영화 시장에 대한 이해라던가 영화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아온 사람이 이 업력이 높아질수록 좀 더 이해가 그쵸. 되는 네. 이해력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마케팅 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퍼스트룩이 지금 몇 년 차 기업이죠? 2005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이제 14년? 횟수로 14년인 거죠. 14년. 이제 2018년이니까. 예, 예.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면 그 퍼스트룩의 이제 레퍼런스를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보내드렸는데, 아, 이거 옛날 것 같아요. 우선 업데이트해서 보내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딱 3가지 카테고리에다 딱 보내주셨어. 천만 영화 대표작, 그 다음에 의외의 성공 영화, 그리고 최근 영화 대표작. 아, 역시. 역시. 이거 너무 편한 거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거의 1시간 나올 것 같은데. 내심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아, 우리 시작하시죠. 1, 2, 3 중에 1부터. 네. 천만 영화 대표작. 5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명랑, 베테랑, 변호인, 광해, 왕이 된 남자, 그 다음에 도둑들. 아, 이거 영화들이 다 굵직굵직한 영화들이라 이거 하나하나만 뜯어도 되게 네네. 스토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명랑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명량은 스코어로 치면 영화의 네. 모든 것이 스코어는 아니지만 네. 한국에서 지금까지 개봉했던 한국과 외국 영화를 통틀어서 최고 스코어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영화죠. 1,700만이 넘었으니까요. 이런 영화는 딱히 마케팅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명량의 가장 큰 미션은 네. 미션이 중요하죠. 예,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국민은 없어요.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를 누가 극장 와서 볼 것인가. 나 저 맞아요, 얘기 맞아요. 너무 많이 봤고 드라마로도 맞아요. 봤고 네. 나 너무 잘 알아 라고 했을 때 이순신이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엄청 많은 이순신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봤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허들이었죠. 얘는 제작비도 되게 크고 규모도 크고 당연히 그 이상의 결과를 내야 되는 영화인데 네. 너무 다 아는 이야기 같고 혹은 너무나 많이 본 이야기 같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그런 고루함이나 올드함을 상쇄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맞아요. 관객들이 이걸 보고 나아가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나 리더의 부재가 주는 그 어떤 대리 만족이나 네, 카타르시스를 주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 전 국민 사이에서 신드로마 시킬 거냐가 되게 마케팅적으로 중요한 과제였고 그게 가장 고민의 포인트였던 영화였죠. 그걸 어떻게 뽑아내셨어요? 잘. 그래요? 좀 전에 잘 했는데 정말 수만 가지가 위에 이만큼 막 이렇게 나 이렇게 이거 저 이거 뽀뽀뽀뽀 올라오는 네. 영상으로 녹화했어요. 잘. 요새 옴짤 만들어야 되겠다. 네. 말풍선을 한 100만 개 만들어주고 네. 싶었어요. 네. 근데 세상의 모든 영화가 당연히 결과를 보면 당연히 이 영화는 천만 할 수 있는 영화 아닙니까? 라고들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단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당연히 이 정도면 천만 이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못하는 그건 뭐 영화들도 결과론적인 많고. 얘기인 그쵸? 거죠. 네. 네. 안에서 뛰는 사람들이 다 맞아요. 명량의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뭐 되게 많은 전략들이 있었죠. 워낙 덩치가 큰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을 쏟았고 그러면서 또 저희가 원했던 가장 베스트의 시나리오대로 네. 성공을 했던 작품이었죠. 정말요? 네네네. 단계별로 잘 들어맞았던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 첫 네. 단추는 어떤 거였나요? 이 이순신 장군의 중에서 어떤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영화로서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알리는 작업들도 필요했던 거죠. 쉽게 그때 얘기하면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설민석 네, 그쵸. 네. 그 맞아. 선생님이 네. 그 사실은 저는 이제 소셜 미디어 많이 보니까 네, 그냥 인강. 페이스북에서 엄청 맞아요. 돌았거든요. 네. 그것도 저희가 낸 전략 중에 하나죠. 정말요? 콘텐츠 전략. 네. 그 모든 저희가- 것들은 저희가 내는 전략이에요. 그 인강의 첫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영화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네, 설민석 맞아. 강사님을 섭외해서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그거를 사례예요. 헛술링에서 하신 거예요? 저희 그쵸, 그쵸. 회사가 최초로 마케팅에 도입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뭐 도둑들의 레드카펫, 한국 영화로서는 최초로 레드카펫을 네. 해본다거나
레드카펫 어떤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원래는 외국 헐리우드에서는 레드카펫이라는 문화가 되게 예, 많이 퍼져 있었지만 네. 한국에서는 한국 배우가 예를 들면 레드카펫을 걸으며 사인을 해주고 네. 사진을 찍어주며 팬 서비스를 하는 네. 그런 레드카펫은 없었어요. 그게 2012년도.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레드카펫이 어떤 거냐면 부산 영화제를 가면 그렇죠. 통과하는 길.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왔을 때 했던 그 코엑스했던 행사 같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배우가 지나가는 통로가 빨간색이다 정도의 네, 네, 개념이었지 네. 레드카펫이라는 본연의 개념이 한국에 없었다면 아. 도둑들이라는 영화는 저 레드카펫 말하자면 팬들과 가까이서 호흡하면서 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네. 최초의 한국 영화가 아닐까. 왜냐하면 배우 저희 주연 배우의 7명 몇 명이 워낙 너무 그런 화려했기 맞아. 때문에 외국에는 뭐 그 오션스 시리즈 그쵸. 같은 네. 거가 네. 처음으로 그쵸. 도둑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레드카펫이라는 걸 고유명사로 만든 거죠.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서 영화 마케팅의 어떤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네네네. 있겠다라고 네. 해서 뭐 기자들도 저희가 부르고 네. 관객들도 팬들도. 초청하고 그 행사 자체를 하나의 어떤 이슈의 포인트로 아이템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인강도 마찬가지로 네. 사실 저희가 처음 낸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광해를 저희가 처음 실행을 한 건데 네. 같이 일하던 어떤 분이 요새 인강이라는 게 유행이니 인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인강이 뭔지를 잘 몰라서 저는 인강 여기서 세대가 인강은 아니어서. 인터넷 강의죠. 네, 그렇습니다. 인강은 어디 있는 강인가? 네, 그렇죠. 지훈님이 굉장히 지금 쟤네들 왜 그러지?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젊은 타겟들한테는 굉장히 그냥 너무나 당연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좋은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그러면 네. 광해라는 영화도 1000만을 이상을 한 영화인데 네. 왜 하필 광해냐 비슷해요. 이순신 장군과 비슷한 거예요. 광해라는 인물은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거나 드라마로 오히려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네네네네. 이순신 장군과는 좀 다른 케이스였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비극이니까. 네, 광해를 왜 영화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했는데 그럼 이 인강이라는 걸 이해해보는 게 좋겠다라며 설민석 강사를 저희가 서치해서 그 당시에 무한도전에 출연을 한 번 하셨는데 네. 저희가 저 무한도전에 나오신 분이랑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서 제안을 드린 걸 그 흔쾌히 수많은 하신 거고. 인강 강사 중에 그쵸. 타 강사였죠.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만나 미팅을 해서 설민석 강사님한테 이런 네. 걸 영화로 해봅시다 라고 처음 제안을 한 게 이제 저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구나. 그분도 따로 사업체가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별도로 있어요. 인터넷 팀이 다 강의 있으시네요. 만들고 편집이랑 촬영이랑 기획이랑 다 본인 팀이 하셔가지고 컨텐츠들을 그때 만들어내는데 미팅하셨을 당시에도 그런 팀이 있으셨어요? 예 있으셨죠.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기획 어떤 식으로 광해를 소개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네. 아이템이나 기획에 네. 대해서 상의를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네, 네. 이제 뭔지 알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강의를 할지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인 건데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죠. 기획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누구랑 할지를 정하고 네네네. 그분을 만나서 성사시키고 또 그것들이 진행이 제대로 되게끔 관리하고 제대로 된 어떤 일정에 맞춰 어떤 플랫폼을 어떻게 내보낼지 네네네. 하는 거죠. 명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순신 장군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알려준 거죠. 왜 이런 이순신? 것들도 알았어? 몰랐잖아 라고 하는 그 정보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히트를 치면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화제가 됐던 마케팅 컨텐츠였죠. 네네네. 그 당시. 나의 제약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아는데 네. 이순신 장군이 왜 훌륭한 리더인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모르는 사실은 거죠. 잘 몰라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제일 유명한 해전이 아니거든요. 명량은 이순신 장군 해전 중에서. 근데 왜 명량인지를 네. 또 네. 알려주는 것도 되게 네. 재밌는 포인트라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관객한테 어떻게 재밌게 알려주고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인강이기도 하고 어떤 캠페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순신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네,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다양하게 저희가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쉽사리 자꾸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아이템들이. 그죠.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디서부터 뭘 핵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가 네. 좀 고민이에요. 전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서 그걸 한번 말씀 네. 한번 들어봤는데 네. 역시 중요한 퍼스트 그쵸. 레이디에서 진행하셨군요. 네. 설민성님은 여기 공동 대표님 분들이 키우신 거네요? 아닙니다. 홀로 알아서 크셨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 인터넷 강의에서 아주 명성을 떨치실 때 만나 뵌 거라 이미 무한도전에 나오신 분을 저희가 찾아뵌 거죠.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덕을 제가 보게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베테랑? 네 베테랑.
저 베테랑은 진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명대사 어이가 없네. 네, 맞아. 그게 그렇게 굉장히 그 인터넷에서 회자가 많이 어이가 됐잖아요. 없네. 네네. 혹시 예상을 하셨어요? 그 단어가 그렇게 칠 거라는 걸? 좋아하는 단어였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저희가 되게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씬이어서 네. 예고편에 넣었어요. 그쵸, 예고편에 그때 들어갔죠. 유아인 씨가 굉장히 그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고 유행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뭐 저희가 이제 확신까지 하지는 않고요. 마케터가 또 확신을 하는 건 좀 그렇죠. 약간 우스운 일인 것 같고요. 다만 굉장히 인상적인 씬이고 굉장히 연기를 잘한 좋은 씬이어서 예고편이나 이런 데에 넣으면 영화를 보신 관객들이 되게 공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그 한때 그 어이가 없네 그것 때문에 한참 바이럴도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렇죠. 해와 해가지고. 맞아요. 그게 그런데. 예고편을 편집할 때 마지막에 들어간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정민 씨는 잘 사는데 이 조태호 라인이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악역이 더 세 보여야 영화가 재밌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유아인 씨의 컷들을 보강하면서 판에 들어간 게 어이가 없네. 그 장면이 들어가면서 캐릭터가 확 살고 하면서 이제 예고편이 마무리가 됐었죠. 영화 대본에서 딱 봤을 때 이 어이가 없네가 딱 봤을 때 아 요거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느낌이 오시던가요? 대본을 볼 때는 사실은 그냥 텍스트라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건 이제 편집본. 배우가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영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텍스트만 보고 이게 라인을 짜기에는 너무 한계가 그쵸. 많고 그치. 막상 영상으로 했는데 그게 또 생각한보다 다른 포인트에서 맞아요. 나올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것들이 네.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업력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였는데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사실 시나리오를 봐도 네. 이 시나리오를 보고 이 영화가 네,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진 영화인지 네, 그러니까 네. 포텐셜이 어느 정도 있는 영화인지를 그죠. 파악하기가 그죠. 어려워요. 저는 사실 감으로만 마케팅한다는 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중에 그쵸. 하나고 또 저희 회사도 네. 강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저희 회사도 네. 그렇게 마케팅하진 않아요. 밸런스 마케팅을 할 때는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성과 감성의 밸런스가 되게 영화 마케팅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하는데 시나리오를 보고 이 영화의 포텐셜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를 생각할 때는 네. 어쨌든 저희도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네네. 그 업력에서 생각하는 어떤 감은 거기선 또 중요하죠. 제가 시나리오를 보고 네.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공감이 가고 이런 것들이 관객들한테도 전달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캐스팅이나 연출을 누가 하느냐 이런 네. 피상적인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네, 네, 네. 이 시나리오 자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는 건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한 일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한 만으로 10년 정도를 일을 하고 나니까 네. 약간 시나리오를 봐서 시나리오만으로도 이 영화 굉장히 파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 겨우 조금씩 들더라고요. 시나리오 한 편 읽는데 어느 정도 시간 걸리세요? 1시간 안 걸리는. 1시간 안 걸려요. 1시간에 이제 그거를 보시고 스크립트니까 그리고 감독 누군지 보고 캐스팅 누구 보고 영화 뭐 영상 감독 누구 보고 뭐 조명 감독 누구 보고 막 이러면 대략 이렇게 그 견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견적이 네. 어떤 저의 감이나 뭐 네. 인사이트로서 난 300만, 400만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네네.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경험해오고 봐왔던 네. 데이터베이스가 저희에게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일전에 이런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이런 장점과 네네. 저 배우가 지금 상승세에서의 어떤 또 다른 포텐셜과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감안할 때 300만 이상은 충분히 할 수 혹시 그게 있겠어. 어떤 수치적으로 회사 내부의 어떤 시스템화까지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시스템화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각자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네. 이 영화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500만 이상을 할 수 있는 영화다. 네. 그러니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네. 이 영화를 500만 이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둘이 결심을 하는 거죠. 둘이 의견을 나눴을 때 그 의견이 비슷하다면 네네네.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100만짜리로 남들은 100만짜리라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시나리오를 줄진 모르지만 네. 저희가 봤을 때 아니야 이 영화는 300만 이상 충분히 할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아. 혹은 500만 이상도 할 수 있어. 1000만 네네네. 이상 당연히 해줘야 하는 영화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네네. 마케팅의 어떤 포인트나 방향들을 맞춰가는 거죠. 예를 들면 베테랑 같은 영화는 여름 텐트폴 이제 또 전문 영화가 나왔는데 한 해의 배급사 투자 배급사에서 가장 주력하는 작품, 가장 기대작을 텐트폴이라고. 시그너처. 그쵸. 텐트폴 이제 폴대다. 플래그십이 어울리겠다 이건. 이제 플래그십. 우리 쪽으로는 하면 플래그십이. 그쵸. 뭐 그런 텐트폴 네, 네. 영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한 해 농사를
이제 좀 네. 예측해 놓는 것처럼 한 편씩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베테랑은 그런 영화가 아니었어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진짜요? 예, 유아인인데? 베테랑. 아. 근데 생각해 보시면 베테랑 전에 유아인 씨가 제일 잘 됐던 영화는 완득이 500만 그것도 맞아. 저희와 함께했던 작품인데 그거 외에 뭐 1000만 영화를 많이 하거나 이랬던 배우도 아니고 그렇긴 유아인 한데 씨는 워낙 김희애 씨랑 찍은 드라마가 그건 워낙 미래랑 이후예요. 이후예요. 네. 아. 베테랑을 찍은 이후죠. 개봉은 미래가 먼저 아닐 거예요. 미래가 찾아볼까요? 그 뒤인 것 같은데. 저도 왜냐면 유아인이 그 베테랑에서 뜨고 나서 미래가 그쵸. 조금 더 맞아요. 영향을 받았다 그쵸, 그쵸.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쵸, 것 그쵸. 같아요. 베테랑 손재가 시점에서는 그쵸 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영화가 정말 이게 잘 됐네요. 네. 근데 그 그러니까 베테랑이 한 300만, 500만 영화계에서는 베테랑이라는 영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네네. 영화계에서 바라봤을 때 그 정도 되면 잘 되는 영화 정도라고 생각할 수 네, 있었던 네, 영화인 네. 건데 네. 그 영화가 뭐 사실 물론 여름 빅 시즌에 개봉을 하면서 좋은 더 큰 흥행 성적을 거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네. 저희가 처음 시나리오를 읽을 때 네. 어떤 점쟁이처럼 이건 1000만짜리 시나리오야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재미있는 네. 시나리오에 네네네. 유승환 감독님이라는 감독의 연출력과 황정민이나 유아인 씨가 여기에 붙는다고 했을 네. 때의 힘은 생각보다 엄청 클 수 있겠다. 이건 정말 모든 것들이 잘 따라온다면 정말 생각지 못한 스코어를 낼 수도 있겠어라는 기대를 하고 그런 목표를 네, 저희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분명 포텐셜이 크다라는 생각을 할 수 네. 있는 근데 뒤돌아보면 이제 그 명랑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이슈랑 되게 잘 어울렸고요. 타이밍상.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베테랑 같은 경우는 갑을 그쵸. 그 이슈가 너무 잘 맞아 들어갔었어서 그때 그쵸. 이제 막 뉴스 나오고 했던 비슷한 뉴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운칠 기삼 그럴 때 또 영화에 통하죠. 그거 영화는 네. 또 되게 운이라는 것도 작용을 하기는 해요. 네네. 그렇죠. 많은 부분. 왜냐하면 이제 경쟁작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사회 이슈가 어떻게 그쵸. 되느냐, 네네네. 네, 트렌드가 어떻게 그쵸. 바뀌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또 어떤 식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또 영향을 주는데, 베테랑은 또 그러니까 1000만을 하는, 이상을 하는 영화들은 그런 운들이 또 이렇게 잘 따르는 따라주죠. 우주의 영화예요. 기운이 하나로 보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근데 지금 많은 보니까 영화들이 1000만 영화는 하늘이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네, 그런 네, 의미 네, 때문에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베테랑이 미래가 좀 앞이고 앞섰네요. 베테랑이 그 뒤에. 미래가 2014년. 이게 아닌가? 미래를 찍고 나서, 그러니까 베테랑 찍고 나서 미래를 찍은 건데, 네. 베테랑의 개봉일이 조금씩 뒤로 오면서 여름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작의 순서로 보면은 베테랑이, 그렇게 또. 그쵸, 먼저인 게 맞고요. 근데 베테랑이 영화가 워낙 잘 나오니까, 네. 처음에는 2월에 개봉할까? 라고 하다가 다음에는 5월에 개봉을 하자? 라고 하다가 아니야, 이 정도라면 여름에 더 가도 가도 되겠어? 돼? 라고 하면서 이제 CJ에서 여름 개봉을 결정을 했죠.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그러면 제작의 순서, 네, 제작의 맞아요. 순서로만 기억을 제작의 했나 봐요. 순서가 맞는 거고요. 그럼 사실 이렇게 개봉일이 그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이제 마케팅 진행하는 와중에 좀 이렇게 늘어질 때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많이 있거든요. 바뀌어요. 그죠? 많이 네. 바뀌죠. 프로젝트에 들어간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한정돼 있을 텐데 그게 늘어나게 되면 뭐 계약 관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은 대부분 개봉일을 기점으로 한 달 전 혹은 6주 전에 쏟아붓게끔 네. 예산 플랜이 다 편성이 되죠. 왜냐하면 예. 말씀하신 대로 네. 개봉 6개월 뒤에 할 것 같아서 마케팅비의 50%를 6개월 전에 썼는데 네. 개봉일이 밀려버리거나 네, 네. 하게 되면 그때 썼던 비용에 대한 어떤 효과도 전혀 없을 터이고 그렇겠죠. 예산이 이미 써버리면 이제 거기에서 개봉 직전에 총알이 떨어진다는 또 얘기를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보통의 영화 마케팅은 개봉일이 픽스되고 그것을 기점으로 D-4 혹은 D-6 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8주 전 네, 이렇게 네, 네. 이제 역산해서 마케팅 기간을 잡고 예산도 그에 맞춰 투입이 돼요. 그럼 기획은 미리 이제 시나리오 따에서 그쵸. 들어가지만 네. 비용 쏘는 거는 이제 그쵸. 네, 네. 8주 레디 전. 액션을 하는 시점은 개봉일이 정해진 후에 이루어지게 되죠. 저희는 되게 일찍 정해지는데 한 1년 그래서 한 2, 3년 정도 갖고 있는 작품들이 생겨요. 진짜 그렇겠네요. 네네. 왜냐면 뭐 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영화의 네, 네. 기록이 그쵸. 변경될 네, 수도 네. 있어요. 그냥 홀딩할 올여름에 네. 할 거야 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가을에 네. 할 거야 그럼 또 네. 준비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네. 하면서 계속 2년씩 되는 개봉 경우도 못하고 있죠. 뭐 IPTV로 넘어가는 것도 있죠.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렇죠. 예, 예, 예. 드물어요. 대부분 일단 개봉은 개봉은 합니다. 해요. 네네.
그 에피소드 8은 진짜 영화의 뒷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어떡하면 좋아. 지금 시간 이제 없고. 테마 3개 중에 1 했는데 저희 아, 이제 정말. 아직 나- 그래도 5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더해요? 네, 더 알겠습니다. 할까요? 네. 나 여쭤보기 싶은 게 있었어요. 아까 도둑들에서 레드카펫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레드카펫 행사를 했을 때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런 버즈량이 굉장히 많이 그 타이밍에 확 늘 것 같거든요. 그런 효과 측정들을 하시는지 또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레드카펫 행사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어떤 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체킹이 되거나 어떤 보이시는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도 이제 온라인 마케팅 팀이 또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온라인의 버즈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하는지는 체크를 하고요. 네네. 또 저희는 영화 마케팅을 하면서 영화의 PR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PR 기사나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어떻게 많이 걸리고 눈에 보이고 네네. 그런 것들이 띄는지가 이제 저희한테는 중요하니까 그런 네. 것들은 사실 또 이제는 실시간으로 거의 검색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체크를 하죠. 단순히 거기에 모인 2-3천 명의 관객의 버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또 PR을 통해서 이게 확산이 되는 효과라는 것이 엄청나거든요. 예를 네. 들면 조금 오래돼서 잊혀지셨을 수 있는데 그때 레드카펫의 정말 히트는 네. 김혜수 드레스? 씨가 드레스를 휘날리며 관객이 사인을 하겠다고 떨어뜨린 펜을 네. 되게 이렇게 그렇죠. 주워 주셨거든요. 무릎을 맞아요. 꿇고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되게 훌륭한 매너의 여배우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또 굉장히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멋있게 레드카펫을 하면서 관객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말 이렇게 친근하게 뭔가를 하는 맞아요. 것들이 또 되게 네. 이슈가 됐었고 처음이니까 네. 사람들 눈엔 더 신선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둑들이란 영화는 되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캐스팅과 되게 훌륭한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다라는 그런 인식이 호감도와 바뀌었죠. 인지가 동시에 잡히는 거죠. 개봉 바로 직전에.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네. 효과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레드카펫 행사 할 때마다 좀 고민이 되시겠어요? 항상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맞아요. 그쵸. 될 수밖에 없는? 그쵸. 아니면 안 해도- 그런 이제 펜을 던지는 뭐 시나리오를 넣어서 그 펜이 무슨 뭐 라미다 뭐 그래서 라미가 뭐 이렇게 뭐 PPL 좀 들어가고 빅 들어가고 막. 그래서 그쵸. 영상을 보는 사람은 그거 클릭하고 라미 구매를 들어가고 그래, 여기서 왜 컨버전까지 나와요? 예를 들면 탐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번에 네. 8번째 네네네. 내한을 했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이제 2번의 내한을 함께 했었는데 톰 크루즈 영화 중에 네. 5-6번씩 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탐 크루즈의 레드카펫은 너무나 매뉴얼화 되어 있고 정말요? 뭘 해도 새롭지 않고 아하, 하지만 어떡해? 그분께서는 또 새로운 걸 하면 참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잭리처로 내한을 했을 때 저희가 네. 그럼 서울 말고 부산에 같이 가자. 갑시다. 근데 처음에는 부산이 이게 웬 말이냐라고 했지만 네. 이 아이디어가 실현이 돼서 영화의 도시니까요, 부산은. 네. 그렇죠. 탐 크루즈가 오전에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네. 비행기를 오후에. 타고 부산으로 가서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 있는 기자님들을 다 KTX를 태워서 함께 정말요? 모시고 부산을 가서 오 마이 갓. 부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최초의 레드카펫을 내한 배우 신선하다. 그것을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의 전당에서 한 거예요. 인정, 인정. 영화의 도시에. 진짜. 인정. 근데 이제 톰 크루즈는 전세기를 타고 가셨지만 그렇죠. 네. 저와 저희와 함께 하시는 기자님들이 이제 KTX로 누가 먼저 가나? 고속버스, KTX,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죠. 해운대까지. 근데 또 이제 대박. 어쨌든 예산의 문제 때문에 1박을 할 수는 없었어요. 당일치기로. 오전에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어머나. 버스를 타고 KTX를 타러 가서 KTX를 타고 다시 내려 버스를 타고 영화의 전당에 가서 취재를 하고 다시 바로 KTX로 서울에 역으로. 올라오는 막차, 막차를 정말 타고. 그런 진짜 일정이었는데 강행군이네요. 네, 저희도 정말 죽을 뻔했고 오신 기자님들도 정말 고생하셨고 그래서 저희 나중에 12시가 좀 넘어서 KTX를 타고 막차를 타고 서울에 왔거든요, 기자님들이랑. 열차 앞에서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저희가 너무 마음이 멋있다. 짠하고 너무 감사해서 네. 기차역에서 뭘 해드릴 게 없어서 네. 다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고 겨울이었거든요. 아이고, 저희도 정말 추웠고 축구 배고플 때가 네. 제일 서러운. 맞아요. 네, 그래갖고 막 그 역사의 편의점에서 막 꿀물이랑 이런 거 닥치는 대로 막 뜨거운 걸 사서 나눠드리고 네네. 했는데 네. 나중에 정말 그냥 약간 동지애 그런 게 그쵸. 생기더라고요.
전후에. 네. 톰 크루즈가 뭐라고. 그래서 그때 톰 크루즈가 부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살아있네 같은 거를 한국어로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레드카펫에 조금씩 변형을 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를 이슈를 짜시는 그쵸. 거죠. 저희가 펜을 그렇구나. 던지고 주스세요라고 하는 건 이제 일종의 쇼가 되니까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뭐 살아있네라는 말을 네. 부산에 갔으니 한마디 해야죠. 그때 톰 크루즈가 하는 부산시장님께서 부산 시민 명예시민. 명예시민증도 주시고 하셨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슈를 만들면서 새로운 PR이나 SNS상의 바이럴이 아, 되게끔 완벽하네요.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의 네. 미션이죠. 정말 터치가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사실 그 그럼. 아이템 저희가 내면서 두려워서 네. 제 발등에 도끼를 찍거는 말을 해 마라. 아이템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걸 그래도 네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던졌고 네. 톰 아저씨께서 그 아이디어를 네. 잡으신 잘 거죠. 살려줬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템을 내고 또 그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하게끔 만들어내서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것까지가 이제 그리고 결과를 내는. 네, 거기가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톰 아저씨가 센스가 있네요. 우리 마케팅 빅리그 최고의 히트수를 이번 에피소드 8에서 네. 만들 것 같아. 와우. 느낌이 와. 네, 느낌이 와. 이성과 뭘로 가야 아까 되나요? 말씀하셨잖아요. 이성과 감성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나중에 네. 뭐 그런 제가 가끔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하지만 이런 직업이 화려하다라고 생각해서 호기심으로만 갖고 이 직업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스트라이커는 아니거든요. 네네. 저희는 뭐 뒤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네. 그냥 비하인드에서 네. 이 게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를 많이 구단주죠, 고민하는. 구단주. 저기 다 계십니다. 다른 분들. 네, 뭐 제작사라든가 예, 네, 네. 그런 투자자라든가. 분들이 따고 빨리 네, 따고 예, 따고. 예. 그 있잖아요. 그 뭐지? 단장. 단장? 단장. 그 레드카펫 도둑들의 그 화려했던 레드카펫의 다른 사진들을 보면 저희가 그 레드카펫을 거의 기어다니다 걸리면 안 되니까 저희는 사진에 안 걸리는 곳에 있으려면 네, 네,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이동을 할 카메라에 걸리니까 아. 기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사이사이에서 사진도 찍게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레인지도 다 해야 이것들 되니까. 제대로 또 7명 배우들이 너무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많은 관객들과 실제로 만날 수 있게끔 그 어레인지를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까지도 회사에 해야 계신 되는 분들 거죠. 거의 다 내려갔겠어요. 그런 행사를 하면. 그쵸. 그 전부 다 부산에서 할 투입이죠. 때는 그죠. 모두 다 같이 네, 내려갔죠. 풀도. 네, 그럼요. 저희 막 네. 밤에 그- 또 기자분들이랑 도착을 하면 해가 지는 겨울이니까. 그렇죠. 그 그리고 저희 교통 통제하는 야광봉 있죠? 네, 그거랑 네. 이제 저희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기자님들에게 그쵸. 따라오라고. 백팩에 혹시 또 기자님들이 바로 송고를 하셔야 되는데 아, 네, 인터넷이 네. 안 되면 안 되니까 에그. 에그도 네, 사 네. 에그만 한 네. 7개씩 다 백팩에 메고 네. 그래서 5호차, 7호차, 6호차 각자 담당해서 버스 담당. 정말 큰 프로젝트다. 네. 큰 프로젝트였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뭔가 되게 재미있는 직업인 거는 네. 전략을 세우기도 하지만 네. 이 직업은 또 그 실행도 저희가 직접 하기도 네,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머리만 쓰는 직업이 아니라 때로는 몸도 움직여야 되고 음. 네, 되게 네, 네. 즐거운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어우,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 에피소드 8 완전 좋습니다. 그 시즌4 에피소드 8이 아마 제 그 녹음한 것 중에는 인생작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에피소드 9을 네. 향해 가면서 다음 주에 봐요.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항상 우리를 향해 광고들이 손짓하죠. 고객들은 파는 것에 끌릴까요? 아니면 사고 싶은 것에 끌릴까요? 답은 사고 싶은 가치입니다. 사고 싶어지는 감성을 가치로 연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컴퍼니, 바로 이 두 사람을 조합한 웰메이드. 이런 조화가 있는 브랜디드 컨텐츠. 그들을 만나는 시간, 픽업이 함께합니다. 국내 넘버원 브랜디드 컨텐츠 마켓플레이스 픽업.